IP 주소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그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해커들이 쓰는 방법인데요. 오늘 그 비밀 기술 3가지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도 디지털 탐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IP 주소가 하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숫자랑 점 몇 개가 찍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말이죠. 시스템의 진짜 정체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비밀의 문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분을 열고 들어가서 이 IP 주소의 진짜 정체, 그러니까 운영체제, OS가 뭔지 알아내 볼 건데요. 어떤 시스템을 공략하든 분석하든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OS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자, 그 핵심 단서 3가지를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건 바로 소프트웨어 버전인데요. 시스템의 기본으로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마치 고유한 지문처럼 활용하는 방법이죠. 우리 탐정의 도구함에서 꺼낼 첫 번째 도구는 바로 nmap입니다. 그 중에서도 -sv 옵션을 쓸 건데요. 이 명령어를 딱 실행하면 nmap이 알아서 대상 시스템에 열려있는 포트들을 싹 훑어서 거기서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버전이 몇인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니 근데 소프트웨어 버전이 왜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대부분의 운영체제가 특정 버전을 출시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소프트웨어 버전도 딱 정해서 함께 내놓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나중에 다른 버전을 설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버전만 확인해도 이건 정말 강력한 단서가 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재밌지 않나요? 우분투 버전별로 기본으로 설치되는 오픈SSH나 아파치 버전이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캔을 돌렸는데 오픈SSH 8.2p1이 딱 나왔다? 그럼 거의 정답에 가까워지는 거죠. 아, 이 시스템은 우분투 20.04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우분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데비안이나 센토OS 같은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용의선상이 더 넓어지는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대상 시스템에 열려있는 포트들이 어떻게 그 시스템의 디지털 청사진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스캔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포트들이 이 조합 그대로 열려있는 걸 발견했다? 그럼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 이건 윈도우 도메인 컨트롤러구나 하고 거의 확신할 수 있을 정도죠. 특히 여기서 주목할 건 445번 포트, 바로 SMB 포트인데요. 이게 진짜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눅스에서도 삼바라고 해서 이 포트를 쓰긴 하지만 10중 8구는 윈도우 시스템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우리가 이 서비스에 직접 너 누구야? 하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쓰는 도구가 netexec입니다. 이 툴을 사용하면 SMB 서비스에 바로 접속해서 아주 상세한 시스템 정보를 쏙쏙 빼올 수 있습니다. 보세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놀랍죠? 윈도우 서버 2019, 빌드 번호 17763, X64, 심지어 컴퓨터 이름이랑 도메인 이름까지 한 번에 다 알려주잖아요. 이걸로 우리 퍼즐에 아주 큰 조각 하나를 맞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단서입니다. 이건 앞에 2개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기술적인 단서인데요. 바로 모든 네트워크 패킷 안에 숨겨져 있는 작은 값, Time to Live, 줄여서 TTL입니다. TTL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데이터 소포의 유통기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포가 네트워크 안에서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만드는 카운트다운 타이머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운영체제마다 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리눅스나 유닉스, 맥OS 같은 애들은 보통 64에서 시작하고요. 윈도우는 128에서 시작합니다. 어때요? 이 시작값만 봐도 쟤는 리눅스 계열이겠구나, 저건 윈도우겠네 하고 대충 감이 오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만약 리눅스 시스템 안에 가상머신이나 컨테이너 같은 비밀의 방이 숨어 있다고 해볼게요. 패킷이 그 방으로 들어갈 때 시스템은 이걸 하나의 경유지, 즉 호브로 보고 TTL 값을 1만큼 줄여버립니다.
바로 이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잡아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내부 구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LFT 같은 툴을 써서 확인해 보면 2222번 포트로는 홉이 2번인데 222 포트로는 3번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홉이 하나 더 늘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222 포트 서비스가 컨테이너 같은 별도의 공간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리눅스에서는 잘 통하는데요. 윈도우에서는 좀 다릅니다. 윈도우는 가상머신으로 패킷을 넘겨줄 때 TTL 값을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트릭이 잘 안 먹힐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단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강력한 OS 식별 기술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기본으로 설치된 소프트웨어 버전을 분석해서 지문처럼 활용하는 것. 둘째, 특정 서비스에 따라 열려있는 포트 패턴을 식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IP 패킷의 초기 TTL 값을 확인해서 운영체제를 유추하는 것. 이 3가지였습니다. 오늘 배운 기술들 정말 강력하죠? 하지만 강력한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이런 도구들을 절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허가된 환경에서 모의 해킹이나 시스템 관리 같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